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슬슬 추석 연휴로 또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오늘부터 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금요일도 힘차게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음에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물론 가격적인 부분은 너무나 아쉽지만 기다리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그 미국의 대선 시기와 맞닥뜨려져 있고요. 그와 병렬적으로 이 글로벌 유동성 장세,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시기 또한 점점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실례로 유로피안 센트럴뱅크, 유럽 중앙은행 올해 6월 달에 금리를 2년 만에 내리면서 지금 현재 4.25%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에 가깝게 있는 캐나다 역시 얼마 전에 25bp 정도 내리면서 여기도 역시 4.25%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네요. 유럽은 2년 만에, 그리고 캐나다는 4년여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작년 7월까지 물가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베이비 스텝을 넘어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면서 5.25에서 5.5%까지 금리를 높여놓은 이후에 꾸준하게 금리 동결 스탠스를 보여왔었죠.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태로의 제로 금리를 마치고 작년 7월 달까지 엄청난 금리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꾸준하게 지금까지 동결을 해오면서 고금리, 고물가 상황을 연출시켜 왔습니다. 사실 이미 경제는 박살나 있지만 그들끼리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올해 8월에 일본의 금리 인상과 함께 그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샴의 법칙 또한 맞아떨어졌지만 저는 아직 경기 침체가 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끌어올리는 장세 이후에 어느 시점 한 번에 시장을 붕괴시키는 때 또한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9일 정도 됐을 때 이 페드에서 FOMC 회의, 제가 봤을 때 B컵보다는 25bp 점진적으로 내려야지만 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무난한 시나리오가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암호화폐 차트적 패턴을 보더라도 이제 슬슬 이 글로벌 유동성 지수가 다시 한번 뿜어질 수밖에 없는 연준의 움직임과 미국 재무부 그 제닛 옐런의 움직임을 미루어 본다면 다시 한번 4차 반감기의 슈퍼사이클 역사가 반복되는 시기 또한 점점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느껴지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최신 출판물에서 리플이 여전히 이 국경 간 결제라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지불을 위해 이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제가 집필한 리플 빅뱅에서도 역시나 리플이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XRP에 대한 폭발이 머지않아 나올 것이다. 이제 540일 범위, 그 차트적 패턴, 볼린저 밴드라든지 에너지 응축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메가 펌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런 기사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와 일맥상통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뿌려지네요. XRP가 마침내 큰 압박에 가까워졌으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 최고 분석가는요, XRP가 3개월 내로 5.8달러까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이 기사를 보고 한 명의 예언자가 좀 떠올렸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그 트럼프 연설에 귀에 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사람이 리플이 소송의 마무리 이후 5달러까지 금방 폭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미래에는 XRP가 천문학적인 상승으로서 추후 XRP의 가격 패턴이 1만 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치를 내놓던 적이 있었죠. 누가 들으면 정말 미친 소리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미국의 PR 전문가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XRP의 1만 달러 론이라는 이 하나의 설이 무시할 수 없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블록체인 전문가가 이 리플이
RLUSD 스테이블 코인 출시 그리고 채택으로서 XRP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두 개의 메인넷에 올라가잖아요. XRP 레저의 생태계와 이더리움의 메인넷에 올라가겠죠.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더리움의 메인넷에서 이더리움이 가스 토큰 역할을 하며 소각되는 것처럼 XRP 레저에서 이 RLUSD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 XRP도 이 XRP 레저의 가스 역할로서 소각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사실 이 RLUSD보다는 국경 간 결제를 아우르는 ODL 플랫폼으로서 XRP가 소각되는 것,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는 156조 달러, 하나로 했을 때 20경 원이 넘어가기에 하루에도 4,200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원데이를 기준으로 약 5조 달러의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장을 리플 네트워크가 포용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드렸던 그 예언자가 이야기한 XRP의 $10,000론이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빌 모건 변호사를 통해서 XRP 법적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항소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미디어로서는 양털 깎기와 개미 털기를 시전하고 있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일단 10월 6일까지 항소를 결정해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있죠. 어떻게 흘러보낼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리플의 규제의 명확성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는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에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의 이슈가 있든 말든 이 XRP 레저의 생태계는 계속적으로 미세 조정, 업그레이드, 수정안이 출시되고 있네요. 이 데이비드 슈워츠를 필두로 한 리플의 기술진들은 조금씩 이런 버그를 수정하고 새로운 기능을 탑재시키면서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죠? 이번에 이 수정안을 통해 자동화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 기능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이 XRP 레저라고 하는 메인넷 반드시 이더리움의 메인넷과 함께 상호 운용성을 가져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적인 한 축이 될 것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한 국가의 수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이 아부다비라는 곳입니다. 이 아부다비가 역시나 리플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리플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NYU 아부다비 파트너십을 확장시키면서 역시나 그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리플사가 투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자그마치 $1,000,000를 투자하면서 NYU 아부다비 파트너십을 연장했다라는 소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플사가 구현하고 있는 유브리 프로그램이 있었죠? 플레임을 봤을 때 뭐였죠? University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의 약자로서 우리가 돈을 대줄게 너희 대학이랑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너희가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분에 우리의 XRP 레저의 메인넷을 한번 써보길 바래. 우리가 같이 성장해 보자. 이런 식의 프로젝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유수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위스의 취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텍사스 대학교 그리고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까지 모두 다 리플사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런 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문대학교로 알고 있는 세계적인 학교들과도 손을 잡고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라든지 미시간 대학교, 옥스퍼드, 펜실바니아 대학교도 나오고 있고요. MIT 공대도 나오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또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의 코리안 유니버시티죠. 고려대학교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연세대학교와도 협약을 맺었죠. 리플이 연세대학교의 유브리 프로그램에 합류했다라고 하면서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한화 약 800억 원을 리플사에서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 연세대와의 협약은 리플이 전 세계 58번째이자 아시아 태평양 기준 12번째 파트너십의 대학교라고 하네요. 최근 9월 3일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역시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한국 시장 역시 블록체인의 개발과 연구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리플사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로 소개드렸던 이 아부다비가 유보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역시나 이 아부다비의 국립은행 역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과 파트너십을 과거부터 맺었었다라는 거. 이는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이 아부다비의 국립은행이 2017년서부터
국경간 지불을 사용하기 위해 리플, 이 XRP를 활용하는 그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중동 지역의 최초로서 아부다비 국립은행이 파트너십을 맺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조지아 중앙은행 역시 이 CBDC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플랫폼 자체를 리플사의 그 CBDC 플랫폼을 선택했다라는 거. 이런 조지아라든지 아부다비와 같은 국가 단위의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그들은 CBDC,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결제, NFT, 더 나아가 스마트 컨트랙까지 XRP 레저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과연 먼 미래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지금 현재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크게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리플랩스 그리고 이 XRP 레저의 생태계가 큰 비전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리플은 이 아부다비를 필두로 한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이 중동, 메나 지역이라고 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미 섭렵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작년에 스웰 행사 아랍에미레이트의 혁신도시 두바이에서 일어났으며 두바이의 금융센터에서 리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나오는 사우디 아왈 은행이라든지 카타르의 국립은행, 루르 익스체인지, 여기는 또 바이낸스, 리차드 텅과 연결되어 있죠. 더 나아가 알사니 익스체인지, 그리고 락뱅크 모두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미 메나 지역이라고 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았죠. 쿠웨이트 역시나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와 함께 리플사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여줬었죠. 한 번 더 나아가서 리플사는 작년에 연준에서 고안한 FedNow 서비스 역시 크게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FedNow의 네트워크 효과가 지불을 혁신하면서 XRP를 부스트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이 FedNow의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알고 있죠. 피나스트라, ACI 월드와이드, 볼란테 테크놀로지, 테메노스, 그리고 ECS 핀, 이 최적화 회사까지 모두 리플사의 ODL 솔루션, 그 ISO 2002를 탑재할 준비 완료가 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연준에서 고안하는 FedNow 서비스와 리플렛이 병렬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되고요. 내년 3월 10일을 기점으로 이제 연준에서 아예 리플렛이 탑재된 ISO 2002를 채택한다라는 부분을 미루어 본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시기가 그렇게 머지 않았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돌이 한번 있었죠. 토론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크게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해리스가 안티 크립토 그리고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추앙하고 있는 프로 비트코이너 친암호화폐 대통령으로만 보고 계신가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코인베이스와 리플과 서클이 이미 슈퍼팩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놨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오든 간에 친암호화폐 의회 그 정부가 결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성인의 약 20% 5천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이들은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크립토 마켓 또한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기가 됐을 때 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시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천천히 그 10월 6일까지 SEC가 항소할지 말지 타임라인을 기다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결국에는 이 XRP가 국경 간 거래에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가격과 시기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같이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월가에서는 XRP가 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달러로 급부상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가격적인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언제 갈 것인지, 이게 아닌 왜 갈 수밖에 없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반드시 이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연준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뒤에는 리플사, 그 XRP 레저의 생태계, 그 XRP의 브릿지 커런시가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